동화를 쓰는 동화 작가 이성엽 작가고요. 지금 뭐 동화 작가 일을 시작한 지는 뭐 일이라고 표현하긴 뭐하는데 동화를 쓴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전까지 병원에서 한 25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강원일보 신춘문예 동화 당선이 되면서 그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동화 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 계기일까 뭔가 저도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 계기가 뭐가 있었을까? 내가 글쓰기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본 내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원동력이 뭐가 있었을까라고 한번 저 스스로 생각을 해봤어요. 하지만 역시나 그 글을 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독서였다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사실 독서하는 독서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독서에 욕심이 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면은 이렇게 책을 골라서 읽는 게 아니라 저쪽 끝에서부터 책꽂이 저 밑에까지 책을 한 번 더 읽어봐야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좀 독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뭐 시사, 경제를 포함해갖고 여러 가지 관련된 책들을 그냥 읽을 수 있었고요. 그런 그 독서들이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북돋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환경 보호는 뭐 언제 누가 어디서 얘기해도 뭐 어색하지 않는 항상 강조해야 될 그런 말들이고요. 동화 작가의 사실 소명은 어린이들한테 꿈과 희망,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게 동화 작가의 그런 소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동화 작가이기 이전에 내 책을 읽는 독자들이 그런 독자들이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미래 세대들이 정작 사회에서 큰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됐을 때, 정말 그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됐을 때, 이런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상기후로 인해 갖고 고통을 받는다면은 그 전에 있었던 그런 것들은 다 무의미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환경을 보호해서, 또 제가 동화 작가이기 전에 아이 둘을 키우는 아빠고, 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환경들을 깨끗하게 보호하고 보존해서 미래 세대들한테 물려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그런 기성세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린이들을 위한 꿈과 희망, 용기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 그런 덕목 중에 하나지만, 이 환경을 보호해서 미래 세대들이 정말 주인공이 됐을 때 좀 더 편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그런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서 물려주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환경 쪽 관련된 그런 환경보호, 기후위기, 탄소중립 관련된 그런 주제에 집중을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 명태란 주제에 집중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명태는 차가운 물에 사는 한류성 어종이에요. 물이 차가운 데에 사는 그런 물고기가 우리 바다에서 사라지고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실 물의 온도가 올라갔다는 거, 지구 온난화를 뜻하는 그런 걸 수가 있거든요. 지구 온난화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기후의 변화, 수온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의 온도가 1도, 2도, 뭐 많으면 2도, 3도가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손을 담가서 만져봐도 1, 2도 차이는 쉽게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1, 2도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먼 북극에서 빙산이 녹아서 북극곰이 살기 어렵다, 이런 책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들도 이런 책들을 많이 봤을 텐데, 북극곰이 엉덩이가 뜨거워요, 북극곰이 배가 고파요 라는 그런 책들을 굉장히 많이 출간을 하면서 위기의식을 이렇게 고취를 시키고 있는데, 사실 우리 바다 동해에서 그런 온난화로 인해서 명태가 사라진 거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네. 그 차가운 물의 그런 수온이 증가를 하면서 명태가 사라졌다는 거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단순히 우리 먹거리 하나가 없어졌구나 라고, 안 잡히고 있구나, 언젠간 잡히겠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명태를 좀 주제로 해서 이런 지구온난화의 그런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그 명태의 이유 있는 가출이라는 책은요, 제 어렸을 때 그런 기억들을 떠올려서, 그리고 그 기억들, 느낀 점, 일어났던 사건들을 옮겨놓은 거의 실화에 가까운 그런 동화라고 보셔도 돼요. 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제가 꾸며낸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졌던 일들을 바탕으로 제가 쓴 글들이거든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주인공 민수의 아빠가 바다에서 죽은, 폐그물에 걸려서 죽은 밍크고래 한 마리를 습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밍크고래를 굉장히 비싼 값에 팔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질투 아닌 질투를 하게 돼요. 아, 그 고래의 꼬리에 감겨있던 폐그물이 우리 집 내가 버린 폐그물이었어. 아니면은 내가 거기를 바로 지나왔는데 나는 왜 그 고래를 발견하지 못했을까 하면서 질투 아닌 질투를 하게 되거든요. 심지어는 거기에 살던 무당이 어떤 소리를 하냐, 풍어제에서 어떤 소리를 하냐면은 그 고래를 잡고 나서 그 고래를 잡은 비용을 용왕님께 바치지 않아서 이 마을에 명태가 잡히지 않는 거야. 우리 동네에 명태가 잡히지 않는 거는 너가 고래를 잡고 나서 제대로 된 돈을 내지 않아서 명태가 잡히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동네 사람들은 갑자기 명태가 안 잡히는 상황에서 그 말을 철석같이 믿게 돼요. 그래서 이 고래를 잡아온 민수 아빠를 손가락질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은 민수를 탓을 하면서 너희 아빠 때문에 우리 동네가 명태가 안 잡히고 점점 살기 힘든 동네로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말들을 해요. 그래서 민수가 굉장히 억울해하죠. 그래서 정말로 명태가 사라진 이유가 뭘까를 찾아 나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민수와 가장 친한 친구인 미연이, 태임이 이렇게 같은 마을에 사는 삼총사가 명태가 사라진 정말 진짜 이유는 뭘까를 찾아 나서는데, 이 아이들이 세 가지의 명태가 사라진 이유를 발견을 해요. 하나는 다 자라지 않는 노가리를 너무 많이 잡아서, 두 번째는 바다에 폐그물 같은 해양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려서, 그리고 세 번째는 결정적으로 지구가 너무 따뜻해져서 지구온난화, 이 세 가지의 해법을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해법이 정말 명태가 사라진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는지를 밝히는 그런 책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책에 이런 표현을 써드릴지 모르겠는데 약간 빙의를 해야 된다고 할까? 이런 소설을 읽는 데거나 뭐 다른 책을 읽으면은 그 주인공의 빙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책을 읽으면서. 그 책 내용에 만약 그 여자친구랑 헤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은 제가 글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며칠 동안 막 억울하고 막 그런 그 주인공과의 감정이입을 항상 이렇게 일으켜진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책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내가 책의 주인공이 되고, 그 주인공이 되니까 그 책에서 제시하는 메시지가 뭔지 또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책을 읽는 게 양을 정해놓고 읽는 거는 사실 무의미하다라고 봐요. 읽는 책들이 재미있고 거기에 흥미가 가고 또 궁금증이 생긴다면은 정말 잠자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책장을 계속 넘기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책은 정말 자기한테 잘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책이고 정말 잘 고른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책을 읽다 보면 눈에 안 들어오는 책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어떤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런 전문 지식들이 가득 찬 책들은 사실 저도 읽기 버거운 책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책들을 사실 끝까지 한번 어떻게 읽어봐야지 하고 그 책을 붙들고 있는다면은 그것 또한 시간 낭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밌고 즐겁고 신나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을 찾아서 읽는 게 제일 좋은 독서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더 많은 책들을, 또 많은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동화 작가가 되고 나서는 사실 동화책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작가님들이 쓴 동화책들을
작품 분석을 하는 시간이 좀 많아졌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다른 작가님들이 어떤 메시지를 어떤 방법으로 전하는가라는 그런 궁금증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책을 펼치면 작가의 말을 가장 꼼꼼히 봅니다. 작가가 이 책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작가의 말이거든요. 그 작가의 말을 읽고 나서 목차를 또 살펴요. 그러면 이 작가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어떤 사건의 배열을 통해 가지고 스토리를 꾸며가는가라는 거를 중점적으로 좀 보고 있는 편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책들은 명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그냥 웃고 즐기고 한번 읽고 나서 끝나는 그런 책들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책들은 그 속에 분명히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그 메시지들을 찾아가는 거, 책을 읽으면서 이 작가님이 이 책을 통해서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지?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 그게 굉장히 재미가 있고요. 그 과정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다 보면은 이 과정을 통해 갖고 내가 작가의 메시지를 한 번에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향상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책을 쓰면서 항상 제 책 이름 밑에 제 이메일 주소를 항상 명시를 해갖고 책을 발간을 해요. 이 이메일 주소를 써서 독자분들한테 공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독자하고 소통하는 작가가 되기를 바래요, 저는. 그래서 이 환경 관련된 책들을 쓰면서 어린이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나서 해소하지 못한 그런 궁금증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이 앞으로 뒷얘기도 더 궁금해할 수가 있고 제가 제시하지 못했던 이런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메일들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한테 전달을 해주고 또 저는 그거를 반드시 100% 피드백을 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갖고 독자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책을 쓴 목표가 좀 더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 책을 쓰면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책을 통해 갖고 독자 여러분들이 또 어린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또 그 생각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또 장치를 마련함으로 해갖고 그렇게 해서 저의 행동뿐만 아니라 또 책을 읽는 독자의 행동까지도 바뀔 수 있다라면은 이 책을 쓴 그런 의미는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